장수산 1 정지용 벌목 정정 이랬거니 아름돌이 큰소리 베어짐죽도 하이 고리우러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우쩔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자는 고요에 힘이 흔들리오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요거는 끊어 읽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끊어만 읽어도 해석이 된다.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끊어봐. 네. 톡톡 연필 줄게. 연필을 톡톡 끊어놔봐. 그리고 네가 한번 읽어봐. 어차피 뭐 빨간 걸 끊으려? 편하게 한번 끊어봐봐. 한 번 더 읽어볼게. 장수산 1 정지용 벌목정정 이랬거니 바람돌이 큰소리에 베어짐죽도 하이 고리우러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이부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우쩔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힘이 흔들리우노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끊어봐. 한번 끊어서 읽어봐봐. 끊어서 읽으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어. 벌목정정 이랬거니 바람돌이 큰소리 베어짐죽도 하이 고리우러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이보담 희고냐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우쩔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돌아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힘이 흔들리오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이 정지용의 장수산 1의 그 화자는 그냥 그 보편적으로 그 시대상을 넣지 않았을 때는 장수산의 화자는 순수하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무욕적이고 탈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요게 작품만 보는 내재적 관점의 비평이야. 네. 이제 외재적인 걸 살짝 집어넣으면 여긴 답은 좀 달라져. 물론 이 장수산 일은 지용이 이제 그 일제 말에 그 엄청난 억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친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른 문인들처럼 매국적인 형태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깊은 산 속으로 절로 그냥 도피를 해버려. 일제 말에 독립군으로서 저항해서 목숨을 잃지 않으면 도망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현실의 어려움 이걸 거기서 견디어야 된다는 일제는 망할 것이니까 세계적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망할 것이니까 이곳에서 일본에 동조하지 않고 친일하지 않고 견뎌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작품이 양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네. 아까 가져왔던 그 프린트 잠깐 봐봐. 그럼 한 수 한 수가 거기 끊어 읽은 대로 이제 해석하면 아주 편한 거야. 벌목정정이랬거니. 벌목정정이라는 것은 벌목을 할 때 벌목이라는 거 알지? 산에서 나무 벌목할 때 무슨 소리가 나? 나무를 치면은 쩡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걸 합친 거야. 벌목쩡쩡 벌목정정이랬거니. 그래서 정확한 그 해석을 보면 도끼로 나무를 베려할 때 쩌렁쩌렁한 소리를 낸 것으로 보아서 그 멀리서 지금 쩡쩡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깊은 산속인 거야.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아람돌이 큰 소나무를 지금 베는 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아람돌이 큰 소리 베어짐즉도 하이. 저거 분명히 아람들이 큰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구나. 그 소리이구나. 네. 그래서 장수산의 깊은 장중한 형상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 네. 깊은 산 속에서 벌목 소리만 쩡쩡. 벌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숲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도 뜻하지. 이 장수산은 현실적으로 있는 산일 수도 있고, 그가 이곳에 그냥 앉아있대 마음속이 장수산 속에 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런 어떤 시적 형태들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산문시야? 서정시야. 그렇지? 네, 그쵸. 성격은 아무래도 은일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겠지. 은일적. 은거한 걸. 옛날에 왜 네. 자연 속에 숨어 사는 걸 은일적. 또는 뭐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도 은일적이라고 해. 근데 여기는 뭐 더 은일적이겠지. 그리고 동양적. 뭔가 그 분위기, 산속에서의 분위기, 그 다음에 선비적 정신, 인내성, 이런 거, 뭔가 현실을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동양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그 동양적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은 관조적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관조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네.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시험 포인트 형태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건 좀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와. 우선 산속 깊은 곳에서 벌목을 하는 쩡쩡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하얗게 달밤에 하얀 눈이 내리쬐지. 네, 온 산이 네. 백색에 시각적인 이미지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수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험 포인트 사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의문형 문장, 영탄적 어조, 이런 걸 사용해서 화자의 어떤 감흥,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시련을 견디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 의고형 어미, 예스러운 말투, 예스러운 어미들. 의고라는 게 있어. 예스러운 그런 어미는 알지, 그치? 네네. 예스러운 어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의고형 어미 등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여 산의 유정함과 동양적 정신세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왠지 조선적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 같아. 네. 그 다음에 독백적인 어투, 독백적 어투를 사용해서 화자의 내면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지. 주제는 현실의 씨름에서 벗어난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네.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에 안주하고자 하는 동양적 세계관, 자연에 그 안주한다는 어떤 그런 건데, 동양적 세계관에서 사실은 자연적 세계관은 당연히 속세와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게 현실 도피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제 말이라는 시대적인 걸 넣으면 그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지. 네. 그 당시는 아주 강력한 저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 그 어려운 시기에 친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항이다.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 참 어렵게 살았죠? 그 다시 두 번째 거기로 가보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다. 이건 이제 쉽잖아.
골짜기에 아까 쩡쩡 하던 게 메아리가 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쩌르릉 하고 메아리 소리가 촥 들리는 거야. 그럴 정도로 깊은 산 속이다. 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나무가 쓰러지는 쩌렁쩌렁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올 만큼 장수산이 깊고 울창하다. 그 다음에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이야, 이거는 그만큼 깊은 산속이란 얘기야. 얼마나 깊었으면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려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진짜 고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면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 그치? 내면의 어떤 고독과 네. 그 시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근심스러움. 그러니까 여기서는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려온다. 고요하고 적막한 산의 적막감이 마음 깊이 사무친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시름이 겨워하고 있다. 시름이 깊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해석이야. 뭐 화자는 장수안의 적막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실제 그 내면적 그 해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치? 그만큼 시름이 깊다. 눈과 밤이 조이보담이군요. 눈 내리는 산이 밤인데 종이보다, 이게 A4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하얀 종이보다. 그때 당시는 흰 종이 보기 쉽지 않았죠. 이 양반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 흔한 A4 용지, 그때 당시 A4 용지 이렇게 하얀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을 쓸 때 그 원고지 뒤쪽 이렇게 하얗죠. 어쨌든 눈이 내린 장수안의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역시 동양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그냥 하얀 산이 있고, 그지? 거기 눈이 쫙 내리고 또 한 폭의 동양화네요. 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 꼭 이렇게 보름달인 까닭은 이런 거야. 하필이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는데 달도 떴네. 보름달도. 이런 거야. 그렇지? 네. 눈도 내리고 달도 뜬 것은 산책 좀 하라는 거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이 골짜기를 좀 걸어보면서 산책을 하라는 뜻일 거야. 뭐 이런 거. 달도 때를 맞춰 보름달이 하얗게 뜬 것은 한밤 이 골짜기와 어울리기 위해서, 즉 산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네. 산책을 가죠. 실제로 갑니다. 어떤 길을 가냐면 이런 길을 가요. 위에 중이, 그러니까 우절중이라는데 본절이 있고 위에 이제 무슨 암자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암자에 있는 중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랑 장기를 6판을 뒀어. 또는 바둑을 6판이라고 해도 괜찮아. 네. 6판을 뒀는데 6판 다 지고도 허허 이렇게 마음이 넓은 중이야. 이 중이 웃고서 올라갔죠. 암자에. 그 올라간 그 길, 조차리 늙은 사나이의 우절중, 그지? 조차리 늙은 사나이가 6판 지고 바둑을 6판 지고 올라간 네. 그 중이 남긴 냄새를 쫀다. 그 사람이 지나갔던 길을 산책한다. 여기에 그 앞에 거는 윗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도 웃는 여유와 무욕을 보이고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 우절 중은 이곳에서 가장 그 긍정적인 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무욕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걷는다는 거는 뭐야? 나도 무욕. 세속의, 그렇지. 무욕의 경지를 함께. 그러니까 무욕의 경지에 오르고 싶구나.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늙은 스님의 여유와 자족과 무욕의 탈속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했네요. 그 다음에 시름은 바람도 잃지 않는 고요에 쉼이 흔들리우노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없이 고요한, 어쩌면 짐승도 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 겨울산. 사람은커녕 그런데 내 마음은 시름이 가득하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서 쉼이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어떤 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화자는 지금 시름에 젖어서 온통 마음이 흔들립니다. 속세에 있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 핍박과, 그렇죠? 뿌리 뽑힌
조선 민중의 삶 이런 거 엄청나죠. 왜? 이때 당시에 시인은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 지성인입니다. 그들이. 네네. 그럼요. 그래서 오 견디려 한다. 견뎌내겠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견딤도 있지만 우리 민족 구성원의 견딤도 되는 거예요. 확대시키면 일제히의 그 억압을 견뎌내고자 하는 확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차고 오려니 의연하게 슬픔도 끔도 없이 장수한 속 겨울 한밤내. 슬픔과 끔 같은 개인적인 감정들은 장수한의 겨울 한밭 정막 속에 묻어버리고 시름을 견디려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시름을 견디는 어떤 그런 거에서 확장성을 보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의도적으로 시행을 종결시키지 않았어요. 겨울 한밤내 그렇게 종결시키지 않음으로써 적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여운을 준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대신 끊어 읽기만 정확히 끊어 읽어주면 된다. 네. 됐어.